오늘은 그 우주 탐사와 나사의 우주 탐사, 우주 경제 관련을 주제로 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사 태양계 엠베서지만 사실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말하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나사나 JPL이나 caltech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게 그 6개 챕터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와 우주정거장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주 농업, 세 번째는 아르테미스 탐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성 탐사, 그 다음에 나사의 그 소행성과 그 다음에 더 멀리 가는 탐사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경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 제 강의 자료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1시간 동안 이해하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각 장에서 이것이 한국 사회와 한국 과학이나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매장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우리 은하계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은하계인데, 사실 우리 인류의 그 우주 탐사 의 현주소와 방향을 말씀드려서 이걸 보여주는데, 사실 이 수많은 별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별이 여기에 있죠. 이게 저희 태양인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데, 향후 50여 년 동안 우리의 인류 수준은 사실 우리가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근처에 있는 조그만 있는 달과 그 다음에 여기를 기초로 해서 화성으로 진출한 것이 향후 반세기 동안 할 수 있는 저 인류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그 우리가 이 근 우주를 나가는데 상당히 멀리로 가는데 상당히 힘들지만, 나사가 지금 현재 가장 그 핵심적인 탐사는 외계 행성들입니다. 나사가 발견한 것은 저희 지구가 그렇게 특별한 행성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와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그 행성들이 우주 밖에 수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마 저는 3,000년 정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가장 위대한 조상 중 하나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 21세기를 산 우리 조상들이 드디어 우주 밖으로 나가는 기초를 만들어줬다. 이들은 이걸 기초로 통해서 우리가 과거 수만 년 전 인류의 우리 선조들이 불을 사용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듯이, 그런 기초로 만드는 중요한 우리 조상으로 저희를 기억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상당히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글을 보면 상당히 너무 많은 거 하는데, 대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통 1년에 한 24에서 25 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면 30 몇 조가 되겠네요. 30 몇 조가 되는데 per year 빌리언 달러니까요. 근데 이 수많은 세금을 통해서 나사가 하려는 건 무엇일까요? 상당히 많은 곳을 하는데, 제 모든 강의는 이 세 가지를 규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나사는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명체가 우주 밖에 있을까? 그 다음에 지구를 보호하고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탐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에는 가고 싶은 곳,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약된 자원과 기술 능력을 해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될까 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탐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항상 하게 되는데, 왜 새로운 것의 시도가 중요하냐면 바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과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요. 미국은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최경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들을 키우는 기업이 되겠죠.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들은 미국의 큰 전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커머셜 파트너가 되겠죠.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말했지만 바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상당히 중요한 그 국제 협력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는 전략적으로 기업과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 우주 탐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가 중심적인 체제와 자국 중심보다는 상당히 포괄적인 면으로 이제 우주 탐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배울 점인 것 같은데, 그 국가 그 기관들과의 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슨 상무부라든지 국무부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협력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도 대한민국도 많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어떤 외교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상당히 유연하게 적절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제가 보기엔 미국이 잘하는 게 아닐까 여러 부서들과의 그 협업이 잘하는 그걸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걸 중요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이겠죠. 인적 자원인데 바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 그러니까 어떤 장년까지 다 인적 과학을 생각하는 사고를 하게 된다면 국가 발전에 큰 기여가 되겠죠. 그래서 나사는 사실 이것이 미국 예산의 한 0.5%가 되는데 매년 0.5% 되는데 이걸 통해서 국가 발전에 다양한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나 한번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나사는 어디 있나요? 물어봤을 때, 나사는 전국에 다 퍼져 있고, 특히 미국의 한 몇천여 개 있는 대학교들인데, 대학교들과의 협업, 그다음에 기업과의 협업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도 상당히 잘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여기는 나사 헤드쿼터가 아닌 워싱턴 DC인데 여기는 이제 뭐 사천으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발사차가 있는 곳은 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항공우주연구원도 글렌이라든지 이런 센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들이 아마 여기 많은 분야들이 포함된 것이 대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전과 고흥과 사천의 그런 분리된 연구단체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로 미국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곳은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JPL 근처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탐사를 보게 되면 5개 분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심우주 탐사, 심우주 astrophysics.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아까 우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제임스 웹 같은 나 허블 같은 곳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스피어 X라는 망원경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헬리오피직스. 왜 태양을 연구하냐면 태양이 에너지가 크게 방출할 때는 사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할 때도 과대한 그 방사선하게 되면 건강에 해롭겠죠. 또한 에너지가 많이 방출될 때는 인공위성 자체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어, 일기예보가 중요하듯이 우주예보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천문연구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헬리오피직스에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특히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에서 수많은 것을 나사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성 탐사, planetary science. 왜 planetary science가 중요하냐면 바로 저희는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 탐사를 통해서 저희 지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온난화는 저희가 금성 탐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열이 대기권에 갇혔을 때 어떻게 얼마나 기후 변화를 주는지 그거를 금성 탐사를 통해서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탐사가 중요하냐면 화성은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발전됐는데 이 화성은 이렇게 죽어버렸죠. 그래서 화성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걸 있으면 저희 지구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를 비교를 통해서 저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2022년도에 어떤 일이냐면 나사가 biological science 이 오렌지 색깔인데 biological science, quantum science라는 디비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우주로 나가는 게 우주 탐사가 아니라 생명공학과 첨단 소재를 연구하는 그 기반이 되는 연구를 위해서 우주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만들 수 없는 수많은 최첨단 반도체라든지 어떤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어떤 생명공학에 필요한 것들이 우주 환경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령이라는 기업들도 사실 초기에 우리가 알지만 이들이 왜 1,000억 이상을 우주에 투자하는가? 상당히 많은 우주 제약 업체들이 우주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만들 수 없는 더 나은 제약이나 첨단 소재를 우주에서는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에서 지금 대한민국도 인간 탐사나 우주에서의 연구가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현 주소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임스 웹, 죄송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제 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는데 사실 제임스 웹 망원경과 지금 스피렉스라는 것은 최근에 작년에요. 나사와 대한민국 같이 만든 망원경입니다. 역할은 제임스 웹은 한 곳을 집중으로 보는 망원경입니다. 하지만 스피렉스는 우주를 아까 봤는 우리 은하계 같은 것을 크게 보고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에게 여기를 한번 관찰해 보라고 얘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렉스의 유일한 해외 파트너는 바로 천문연구원과 나사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현주소를 얘기해 주는 거죠. 상당히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니다. 나사는 상당히 중요한 대한민국을 상당히 중요한 과학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제작이 됐고요. 발전됐고 그 다음에 사실 이 1900,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푸닉스를 통해서 이제 결국서 50주년에 발사되고 거기엔 반응으로 1958년도에 나사가 설립되게 됩니다. 우주는 그 당시 기술이나 여러 면에서 국가 안보에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나사가 이제 창되면서 과연 그 뒤떨어진 사실 그 당시 구소련이 인간도 그 우주선도 먼저 인공위성도 먼저 보냈고 우주인도 먼저 보냈고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도 먼저 보냈습니다. 미국보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은 위협을 느꼈고 그것을 캐치업해서 나사라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 기관을 합쳐서. 그래서 집중했던 게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말씀한 게 어떻게 그러면 역전할 수 있지? 인간 탐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멀큐리라든지 1인용 멀큐리라든지 제미나를 통해서 기술을 축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폴로 미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68년도 12월에 아폴로 이게 9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그 당시에 우주인 3명이 달만 돌고 왔거든요. 바로 이것이 2026년 저희 4월에 한 아르테미스와 2와 똑같은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폴로 9호가 바로 그 똑같은 역할을 바로 4월에 저희가 아르테미스 2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폴로 8호가 되겠습니다. 아폴로 8호고 그 다음에 9, 10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근지구에서 이제 도킹 실험 같은 걸 했습니다. 이 아폴로 9호가요. 이게 도킹을 하고 이제 보내기 전에요. 도킹을 실험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 자체 9와 10은 이게 1968년, 1969년도 이게 그 1969년 7월에 바로 7월에 아폴로 11호가 발사됐죠. 그 전에 도킹을 실험했는데 이것을 언제 하냐면 내년 2027년 내년 하반기에 요번에만 우주선과 스페이스X가 만드는 스타쉽과 같은 거 도킹을 요번에 실행합니다. 이것이 아르테미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폴로 미션과 상당히 비슷한 스케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69년도 아폴로 11호 보내기 전에 하는 준비 과정을 2028년 하고 2028년도에 저희가 아폴로 11호와 똑같은 아르테미스 4를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똑같이 아폴로 미션의 스케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미션을 만는데 상당히 이제 이것이 중요한 레슨 중 하나가 뭐냐면 1972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폴로 미션을 끝나게 됩니다. 다시 그 당시 국가 예산의 높을 때 한 4.5%까지 GDP를 사용을 했거든요. 어차피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과학적 우위를 보였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었고 그 당시 또 베트남 전쟁도 있고 그랬고요. 있는데 더 지속 가능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점 뭐냐면 당연한 발사만 했을 때 이것이 지속까지 못했던. 그래서 1970년 저는 암스트롱의 슬픈 얼굴이 봅니다. 한 인터뷰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민들의 관심이 잃었고 지속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아폴로 미션이 끝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시 우주 탐사를 계속 상당히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탐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실적으로 투자 대비 어떤 거를 갈 수 있는 과학적 발전이나 기술적 발전이나 아니면 경제적 발전에는 명분이 있어야지만 우주 탐사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폴로 미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69년 참여를 하게 됐고요.
다음에 이거는 아폴로 18호인데 이것이 상당히 18호인데 얘는 달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때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아폴로 18호가 이제는 구소련이 좀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협력의 시대로 하게 됩니다. 경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하는데 이거와 이소연 우주인이 타고 간 소유주가 우주에서 도킹을 하면서 우주 협력의 시대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두 번째 이제 인간 탐사의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 시작을 했고요. 스페이스 셔틀의 가장 큰 거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갔지만 항상 그 당시에 비판은 뭐냐면 아폴로 탐사도 그랬고 스페이스 셔틀도 상당히 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주 탐사는 그렇죠. 비판이 많은데 가장 큰 성취는 뭐냐면 이것이 허블 망원경을 보낸 것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허블 망원경이 90년대 초에 보냈는데 여태까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주인들이 계속 가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2011년까지.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당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우주정거장을 건설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정거장은 1998년부터 제작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수많은 우주 연구가 이루어졌죠. 이선 우주선도 2018년이 언제 갔다 왔죠? 2018년인가? 2000 몇 년도죠? 언제 몇 년도에 이소연 우주선이 우정에 갔었습니까? 2000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저도 까먹었는데 하여튼 오래전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은 결국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이것은 우주 실험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주에서의 우주의 과학, 기술, 어, 연구소라고 했죠. 실험실이라고 할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였냐면 우주정거장에 2년 전에 2024년 11월에 코덱스라는 것, 바로 우주정거장 바로 밖에 이 밖에 그 태양의 활동을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코덱스라는 장비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만드냐면 천문연구에서 만든 장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사가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과 협업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 연구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같이 협업해서 이거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국제정거장을 2030년대 퇴역시키고 상업화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2019년에 미국 정부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우주정거장을 대체할 것이다. 상업용 우주정거장 프로포즈를 내라 했을 때 10여 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엑시엄 스페이스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여기에 누가 왔냐면 보령이 바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이 투자한 곳이 바로 엑시엄 스페이스라는 곳을 와 투자를 해서 지금 연구를 했고 지금 엑시엄 스페이스가 누구 하냐면 바로 아폴로 4의 우주복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주복. 근데 우주복이 상당히 비싸서 1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우주복이. 그러니까 과거의 우주복보다는 좀 편한 어떤 활동하기 편한 쪽의 우주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 이거는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 숫자들은 뭐냐면 지금 미국 현재 있는 여기가 그 스페이스 포트입니다. 스페이스 포트. 그 공항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 하는 곳입니다. 우주 발사체 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냐면 미국이 얼마나 인프라스트럭처 와이즈 우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발사체, 그러니까 고흥이죠. 고흥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고흥들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우리 그 다누리 같은 게 여기서 발사됐죠. 이쪽에서 플로리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스피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한민국과 그 나사가 발표한 지금 우주를 폭 보는 넓게 보는 그거는 여기 이쪽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도 이쪽에서도 많이 발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바로 교통국과 FAA와 교통항공우주국과 나사와 긴밀하게 협업해서 지금 우주 발사할 수 있는 여러 곳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아까 말씀한 상업 기업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이스X가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전통적 강자인 보잉도 역시 멈출세라 스타라이너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스페이스X의 그 잘하는 것도 놀랐지만
보잉이 왜 이렇게 스페이스X에서 밀리는지 그것도 저는 상당히 더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작년에 올해 1월 초에 카이스트에서 강의했을 때 항공우주과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보잉이 이렇게 절대 강자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스페이스X에? 상당히 당연한 의견인데 그들이 보는 것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보는 것 중 하나 뭐냐면 혁신적인 기술 문화나 기술 어떤 그런 것에서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당히 스페이스X 같은 거의 완전 미국 기업을 상대하는 한국이나 좀 막 일론 머스크 자체가 몇십 시간씩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80시간씩 그런 분위기가 있고 제 사무실에서 스페이스X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기업 문화가 상당히 아주 강합니다. 막 과거에 뭐 삼성에서 반도체 개발할 때 막 밤을 새고 막 그런 문화로 이 회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 같지 않는 분위기로 일론 머스크가 하기 때문에 이 절대 강자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역할을 지금 현재는 스페이스가 더 압도적이죠. 그런 거를 뒤집은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또 우주인데요. 이 스니타 윌리엄 이분은 한 300일 정도 이상 우주에 밖에 나왔는데 이분이 누구 이분과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베렛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의사입니다. 의사이신데 우주인이신다. 이 세 분을 이분들을 보여드리면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이분도 나갔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보잉의 스타라이너를 타고 하셨는데 이분이 그 스타라이너가 망가져서 되게 오랫동안 계셨었죠. 우주정거장에. 그 다음에 아까 이분은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 다 세계를 다 탄,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세계를 다 탄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사이신 분은 스페이스 셔틀도 그 다음에 이소연 우주사는 이소연 우주인이 탄,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로켓과 그 다음에 스페이스X까지 다 탄 분이십니다. 3종 세트를.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4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우리 자니 킴이 우주를 다녔죠. 그래서 자니 킴은 저희 동네 근교 생활고 또 저 친구의 그 조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20대 봤었습니다. 네이비실에 있을 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공대 출신이고 대학교에서는 학부에서는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수학과 출신이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이제 하버드 의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젊은이에게 말하는 건 이 친구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비실에서 전투도 한 100번 이상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도 전사했고요. 그래서 가장 준비된 사람으로서 자신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됐고 그래서 가서 올라가냐면 바로 DNA에 관한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에 나가면 상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근육 손실과 뼈의 손실이거든요. 사실 우주 탐사에서는 달에 가고 화성에 가서는 우주정거장에서 미리미리 다 연구를 해보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됐기 때문에 다시 안전하게 달과 화성을 갈 계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노력들이 왜 중요하면 만약에 달에 갔을 때 사람이 다치게 되거나 그러면 장기 치료가 돼야 되겠죠. 로바릭 수술 같은 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상당히 많은 우리가 여러 먼 시골이라든지 어떤 먼 곳에서 치료를 할 때 원거리 치료가 되겠죠. 바로 이런 우주에서 이런 연구들이 바로 향후 상당히 많은 의학계의 변화를 가져올 게 되겠죠. 지구에서도 먼 곳에 있더라도 치료 가능한 바로 미래의 그런 의학 어떤 분야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작년에 인하대 의대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하대 교수 의대 교수님 의과대 교수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자는 인천 지역만 계신 분들이 아니라 향후 어떤 몽고라든지 짐바브웨라든지 이런 곳들의 환자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 오늘날 모든 교육들이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를 어디에 있든 교육시키듯이 의학 치료 역시 환자들을 한 자기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에게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리모트 로보틱 시스템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 환자들 다 치료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대한민국 의료가 상당히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도 이런 리모트 로보틱 출입만이 가능하다면 전 세계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메디슨인지 매니팩처링 그렇죠? 새로운 신약
바로 이런 것이 우주 환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령 같은 데서 투자를 많이 하게 있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또 하나 는 뭐냐 먹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활동을 상당히 우주인들이 계속 갈 때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먹거리를 계속 키워낼 수 있지? 그래서 로우 라이트를 통해서 플랜트를 계속 키운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니킹 같은 이제 여기 있네요. 그 햇반 있네, 햇반. 그래서 우주에서 우주 식량. 이선우 우주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 대한민국 편의점을 가면 그 우주의 음식 그 창고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실 우주 시대에 상당히 많은 그 음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니킹 같은 전번에 우리 전 우주총장님과 10월 2025년 10월에 떠났습니다. 10월에 상당히 대한민국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퍼블릭 아웃리치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9일 날 안전하게 돌아왔고요. 그 이소연 우주인이 탄 소유주하고 똑같은 소유주를 타고 있죠. 상당히 이것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주에서는 이 강국들은 협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과거에 작년인가요? 러시아 우주인도 스페이스X를 타고 우주정거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의 우주인도 소유주를 타고 다시 지구를 귀환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국제 질서에 이 우주 그 강국들의 그런 활동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2020년 이제 보령 지역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어린 전 세계 전국에 있는 젊은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의 그림을 2025년에 우주정거장에 보냈습니다. 이 패기 월스튼 사령관은 제가 생각에는 그 이소연 우주인이 그 우주정거장에 갔을 때 사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서 이 어린이 학생들 사진 그림을 우주정거장에 보내서 정말 우주정거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 학생들의 사진을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지만 보령 지역의 기업이지만 이런 역할은 대한민국에 상당히 도움되고 지금 보령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향후 달에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달에 향후 몇 년 안에 달에 어린 아이들의 그림을 직접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라드 아이잭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41세, 지금 한 42 정도 됐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업인인데요. 그 일론 머스크와 상당히 비슷한 친구다. 이거 또 금융 시스템에서 지금 빌리언어가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주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번에 4월에 깨졌지만 4월에 우주인들이 달을 돌고 왔죠. 근데 그 전에 이 친구가 그 가장 멀리 간 친구였습니다. 우주를 가장 멀리 간 친구인데 4월 이전에는요. 이 친구가 지금 나사의 국장이 되었습니다. 기업인이거든요, 상당히. 기업인인데 이 친구가 그 나사의 국장이 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보습니다.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대통령이 되겠죠? 여태까지 예산이 25 빌리언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뭐 24, 25인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나사 예산을 18 빌리언, 그러니까 7 빌리언, 그러니까 10조 이상을 삭감하는 예산을 냈습니다. 삭감을. 그래서 나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왜 그럴까요? 국가 세금을 우주에 더 하자고 바로 바이잭만 같은 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상업화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정부가 국회에서 막아가지고 비싼 수준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비싼 면에서 머물게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가 예산이 우주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예. 2026년, 7년, 8년, 9년, 30년 바로 7 빌리언 정도 이상, 10조 이상의 삭감안을 계속 제안할 겁니다. 물론 마지막 결정은 국회에서 하겠지만 이번에 국회는 막았습니다. 국회에서 막아가지고 예산 삭감 맞아가지고 24.4 빌리언 정도로 비싼 수준에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의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부족분을 상업화 쪽으로 채우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건 2024년이지만 현재 전 세계 국가 그 우주 예산이 한 130 빌리언 정도가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 우리 최경 장관님도 계시지만 대한민국에 보게 되면 거의 60% 이상을 미국 쪽에서 다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압도적인 거,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쓰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 코리아 한 1 빌리언 정도를 보고 있네요. 한 1조 5천억?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한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포함하는데요. 그래서 과연 물론 돈이 다 얘기는 하지만 누가 압도할 건가를 우리 예산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반 이상을 미국에서 계속 쏘고 있고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발표하고 싶은 뭐냐면 저는 이 나라와 캐나다를 좀 비교하고 싶은데요. 어, 예.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적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이따 한번 여쭤봤어요. 어느 나라가 더 잘하고 있는지 캐나다와 대한민국과. 어, 그래서 일단은 압도적으로 왜 이렇게 상당히 많을까? 아까 근데 단순한 산수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아까 나사 예산이 한 25 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80에서 한 약 80인데 80 빼기 25 하게 되면 55 빌리언인데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다면 국가 예산인데요. 우주에 대해서. 나사 같은 경우는 25 정도만 쓰는데요. 그렇죠. 우주 군부겠죠. 군에서 압도적인 지금 오늘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받고 지금 이번에 이란 전쟁도 지금 진행됐지만 우주군의 역할이 상당히 압도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는 여기는 지금 평택이거든요. 험프리거든요. 제가 2024년에 간 게인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공군, 육군 장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들은 여기는 우주군입니다. 우주군. 지금 평택 험프리에 지금 미국의 우주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주군과 공군, 육군들이셨습니다. 근데 제 강의 때는 그때 어, 로열 네이비, 영국군 장교들까지 왔습니다. 저는 영국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장교들인데 상당히 많이 관심 있었고 이들이 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게 향하고 있겠지만 현재 그 군부가 필요한 많은 그런 기술 자원들이 기업들에게서 나오겠죠.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군부 쪽에서도 그 민간 기업자들하고 협력을 많이 이루는데 역시 미국에서 그런 관심이 많고 민간 기업과 그 군부에서 아까 상당히 많은 그 예산들이 우주 분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분야는 계속 확장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농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상당히 수많은 이거 지금 우주에서 키운 겁니다. 우주에서 키웠고 사실 나중에 가게 되면 먹거리를 우주 자체에서 만들어내야 될 텐데 우주에서 키운 꽃이고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런 것들의 식량품 같은 것들을 키우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의 큰 전략이 있는데 나사의 전략은 우주에서 이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달이나 화성에 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도 있지만 바로 지구가 당면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입니다. 나사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극한 환경에서 생명체를 키움으로써 과연 인류가 상당히 지금 향후 우리가 한 90억 또한 몇 년 안에는 또 90억 인류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인구수가 늘었는데 다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도 해나가는데 이런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상당히 다양한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폐건물. 그러니까 저는 한번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서울시 전체 아파트를 한 높이를 한 1m로 해가지고 그걸 농업지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면을 당면하는데 과연 인류를 어떻게 먹거리 해결할 수 있지? 이것이 나사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농업 문제 연구를 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이나 화성 갔을 때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 문제라든지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수의 증가를 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인류를 충분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나사의 식량 agriculture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상당히 그 한미 그런 우주
그 협업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4월입니다. 2015년 4월에 어떤 얘기였으면 양국은 그 인공위성 데이터의 사용해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성능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interoperability 서로가 어떤 소통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독립적 체제를 만들게 되면 협업이 힘들겠죠. 하지만 서로 이제 정보라든지 기술적으로 어떤 그 교환이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 특히 농업 분야의 모니터링 그 다음에 당연히 기후변화든지 어떤 재난이든지 이런 거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한미 협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의 협업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쪽 분야에서의 어떤 법적인 틀이 만들어졌으니 이쪽 분야로 기술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팽창한다면 팽창 가능할 수 있는 상당히 기본 자료가 협업이 이루어진 것이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은 수많은 나라들과 협업합니다. 사실 한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만 만약에 적극적인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협업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사가 뭘 할래를 먼저 기다리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파트너들 잘하는 파트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 유럽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때 나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아까 말한 우주 제가 천문연구원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뭐냐면 기술적인 협력은 상당히 그 엔지니어 협업은 상당히 힘들죠. 국가 안보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또 필요한 과학적 기술이 들어가게 돼요. 장벽을 넘어서. 그래서 그런 전략 바로 어떤 농업이라든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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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스터라든지 이런 이머전시 응급 상태에서 이런 명분 있는 자체를 통해서 어떤 기술 협력과 과학 협력을 해나간다면 대한민국에서 팽창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팽창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인 태도 한 10개 물어보면 3, 4개는 해주겠죠. 아 이거 들어주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10개 물어보시죠. 황당하더라도 미국이 함께 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틀을 기반으로 해서 설득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대한민국이 팽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달 탐사 사실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근지구에서 1998년부터 상당히 많은 기출을 했고, 그래서 2030년대, 이제 우리는 2028년도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충분한 기술을 습득을 했고, 달에서 충분한 습득했고, 그다음 화성을 가자는 거죠. 에너지와 사실 가장 비싼 것이 뭐냐면 발사하는 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우주 밖에 중력 때문에. 근데 여기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여기서 발사하게 되면 어, 우주 밖에 나가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달을 전초 기술을 통해서 화성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향후 2, 30년, 40년, 50년 나사가 갈 방향이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우주 정책도 여기와 비슷한 트렌드로 우주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사와 그 시간 테이블과 비슷하게 나면은 실현 가능한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 OS인데 오늘부터 OS는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아니라 아우터 스페이스 트리가 되겠죠. 사실 97년도에 67년도에 이런 기반을 만들고 OS를 통해서 그러니까 달이나 화성이나 어떤 것도 어느 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이제 10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유엔에서 협약을 했죠. 대한민국 포함 러시아, 중국, 미국 유일하게 협약한 우주 협약입니다. 오늘날까지. 근데 이걸 통해서 바로 나사가 그럼 실행 가능한 쪽을 만든 것이 바로 아르테미스 협약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10번째 나라를 참여했고 현재 그 이번에 우루과이도 저번 주엔가 참여했습니다. 그 너무 많은 나라들이 협약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이거 업데이트하기 너무 힘들다. 지금 60 몇 개인가? 6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여했는데 대한민국은 10번째 나라를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면 나사 미국 중심적인 OST를 기반으로 한 1967년 그 우주 협약을 기초로 해서 실현 가능하게 만든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 중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대한민국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작년에 12월에 2025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거를 발표합니다. 이 명령안을 냈어요.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나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2028년까지 꼭 돌아가.
나사가 여태까지는 안 되면 뭐 내년에 하고 내죠. 근데 이제는 알짤 없어 해. 그 명령을 내려봤어요. 하라고. 그래서 2027년 내년에는 말씀드렸지만 2027년 바로 아폴로 9호와 10호와 비슷한 달에서의 그 도킹을 시도하게 되고요. 지구 근처에서. 그다음 2028년은 바로 4로 아르테미스 8로 착륙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나사가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2030년까지 남극에다 기지를 지어. 그러니까 결국 남극 기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바로 요번에 참여에 다른 건 뭐냐면 아폴로 미션은 그냥 방문이었지만 요번엔 우리가 주둔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일본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작사 같은 경우도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면 2030년까지 근지구나 지구 달의 안에 달 근처나 달의 핵 발전소 지어 소형 발전소.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나사는 얘기 나왔지만 여기서 어느 나라가 협업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나라가 엄청나게 잘했죠. 지금까지 핵은 나사는 딴 나라하고 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지만 향후 어떤 기지가 확장이 된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대한민국 상당히 잘하는 중에 소형 원자로가 되겠죠. 그거는 미리미리 때가 될 때까지 준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거는 지구에서도 응용이 가능하겠지만 달이나 화성 갔을 때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는 불가능합니다. 태양이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거장 2030년 때 정리해. 다 상업화 시켜버려.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그래서 곧 우주정거장은 퇴역을 하게 되고요. 상업화가 된다면 엄청난 활동들이 있겠죠. 상업화의 목적은 미국은 나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생존하려고 하겠죠. 수익 창출을 위하여. 엄청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우주관광이나 그것이 실현 가능한 기초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바로 아까 예산 삭감이라는 걸 봐야겠습니다. 아까 10조 이상을 자꾸 출연평정으로는 삭감하라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끔 우리가 부족했던 모든 거를 국가 예산을 하지 말고 더 이상 세금으로 하지 말고 기업들이 알아서 수익 창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라 그 부족분을 그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의 발전이 국가를 보호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뒷받냐면 스페이스 에셋 인공위성인지 어떤 활동이나 달기지 이런 것을 국가의 역할이겠죠. 바로 군대의 역할이겠죠. 우주정권의 창출과 이제는 바로 국가 방역 영역을 한 국가의 지구의 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의 영역까지 미국은 디파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역시 뭐냐면 현대 모든 것을 상업화하라. 그러니까 나사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나사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도 그랬고요. 트럼프 행정부에도 그렇고 일관적인 행정안의 명령은 무엇이면 더 이상 나사는 기지를 운영한다든지 발사체 만들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나사는 본연의 연구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다 상업화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바로 이런 것을 키우는 겁니다. 클립스. 이것은 뭐냐면 달 택배 회사입니다. 달 택배 회사. 달 택배 회사고 이 중 하나의 인투이티브 머신을 통해서 지금 천문연구원에서 루세면 장비를 달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달 택배 회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제가 이번 1월에 그 서울대 항공우주학과에서 강의를 하니까 바로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그 파운더인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더라고요.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학계 내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인투이티브 머신 여기는 그 파이어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회장은 그 CEO는 한국계 있습니다. 한국계 분. 킴. 제 생각에는 킴이거든요. 이분입니다. 이분 한번 뵀거든요. 옛날에 보잉 쪽에 보잉에 있었는데 제가 봤는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이 두 회사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진짜로. 실적으로. 그 인투이트 머신이 착륙을 했고요. 근데 좀 기울게 착륙했는데 아까 파이어플라이는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용 탈사들이 착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천문여행망은 루셈이라는 장비를 바로 인투이트 머신을 통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달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RX 2가 이제 1위였죠. 1위 2020년에 이제 성공을 했죠. 그 미국은 과거에보다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2020년입니다. 지금 2가 지금 2026년에 했잖아요. 벌써 4년이 지난
거의 이제 3, 4년이 지난 데인데 안전을 그 당시 그 마네킹만 3개 태워가지고 보냈거든요. 마네킹만 3개 태워서 보냈는데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거는 그때 가면서 소형 인공위성들을 이제 대고하면서 소형 인공위성이 하나가 찍은 겁니다. 이거는 질적으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궤도는 어떻게 되냐면 궤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 했습니다. 많은 걸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 그렸습니다. 이거나 재미난 거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여러 번 이렇게 빙빙빙빙 돌다가 이렇게 해서 빙빙빙 돌다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2020년에. 근데 요번에 이제 4월에 이분들이 갔죠. 저번 달에 갔었죠. 이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구조상 이 구조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 딱 던져서 여기서 이제 사람 안 벌써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는 단순한 구조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구조로 돌아왔고, 이번에 가면 지구에서 나갈 때 가장 큰 위험한 분이 그 벤 앨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방사선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아마 그 원폭 같은 걸 많이 이쪽 나갈 때가 상당히 많이 위험하거든요. 방사선 때문에. 방사선 때문에 이 지구 자기장 바뀌면 위험한데 여기를 어떻게 해결하지? 방사선 너무 과하면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로 케이블, 대한민국이 만든 케이블입니다. 이것이 케이블에 여기에 들어왔던 것이 4월 나간다면 이제 4월 2일 날 안전하게 그 밑에 이렇게 착진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불행하게 좀 아쉽게도 이제 연결은 안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거는 대한민국의 그중 소형 인공위성 많이 가져갔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 우주인들하고 같이 갈 때. 근데 거기에 뭐 실었냐면은 여기다가 삼성의 반도체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이런 거 실어서 우주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성능 있는 반도체 실험 같은 걸 해본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인류 안전 문제에서 첨단의 역할을 대한민국에 맡겼던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천문연구원, 그 다음에 나라 스페이스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KT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당히 잘하고 있다. 레거시를 만드는데 성공은 못했지만 비록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하게 되면 또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 나사는 보낼 때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을 그 대중 참여를 많이 장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딩 패스도 발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친구가 캐나다인이거든요. 캐나다인. 그래서 저는 하나 역할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가 더 잘했을까? 그러니까 캐나다는 대한민국보다 우주 예산이 적은데요. 대한민국은 발사체 인공위성도 많고 새로운 스스로 발사체도 있고 그렇죠? 달에 그 인공위성 보냈고. 근데 이 친구는 캐나다는 돈은 예산 쓰지만 우주정거장에서 항상 그 로봇파는 캐나다가 만들고 이런 우주인을 끼워넣습니다. 누가 더 잘했을까요? 저는 누가 더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향후 대한민국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해서 자체적인 것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국제협력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캐나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3도 이제 지구에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바로 아까 말씀한 모든 것을 상업화시키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바로 대한민국의 상업화의 전략으로 해서 키워지는 것이죠. 미국이 이런 걸 왜 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항공산업을 의도적으로 키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한 10% 정도가 제가 항공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과 관광이나 여러 가지를. 그걸 벌써 경험한 나라죠. 미리 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기업들 켜서 새로운 경제권을 바로 그것이 말하는 미국이 바라보는 우주 경제권을 키우는 것이죠. 한 회사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는 아마존닷컴에 제프 베조스도 발사체로 이 두 개를 지금 실험하고 내년에 바로 아까 간 그 우주선과 이거의 도킹을 실행합니다. 내년에. 근지구에서. 그 다음에 2028년엔 달에서 요걸 타고 달을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8년엔 사람들이 우주정거장 간 다음에 얘는 미리 이제 보내놓겠죠? 얘가 이제 달을 빙빙 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탁 도킹해가지고 타고 얘는 이제 착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이 하나가 미국을 정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봤으면 제가 지금 한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시간이요. 네? 몇 분 안에 끝내야 될까요? 강의를.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 분 정도 제가 시간 10분, 남았을까요? 10분 정도 해주세요. 10분?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1862년, 남북전쟁이 계속 지속된 시기였죠. 그 당시에, 그 패스픽 레일로드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륙 횡단 열차였죠. 이것이 이제 제안이 됐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원하고 이 대륙 계단은 이제 서부에서 오고 동부에서 와가지고 유타에서 딱 연결이 됩니다. 1962년 위치스 고르문 100년 뒤에 딱 100년 뒤였죠. 100년 뒤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에 가자. 그리고 1960년 100년 뒤에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어떤 코인시던스였을까요? 이 패스벨 레이토에서 어떻게 했냐면 뭘 얻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난 반대가 있습니다. 세금 낭비라고. 그런 동부 사람들의 반대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수많은 재산을 왜 그 황량한 곳에 길을 냈냐고. 근데 이걸 하면서 뭘 갖고 왔냐면 텔레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 바로 통신이라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를 그 당시에는 막 자기들의 시간을 막 다 썼거든요. 한 채를 먹고 미국의 새로운 그 빅코퍼레이션 나오는 기초로 만들었고 특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물건을 나는데 90% 이상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가격 인하시켰고 그 다음에 국가 영토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버렸죠. 특히 통신의 체제를 만드는 기반이 됐고요. 케네디 대통령이 갔을 때 가장 큰 반대는 뭐냐면 국가 예산이 엄청난 아까 말씀드린 4% 이상의 낭비였습니다. 이때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통신 같은 게 필요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게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모든 반도체의 칩의 생산에 특히 피해했다는 60% 이상을 나사 아폴로 미션을 썼습니다. 그 당시 칩 가격이 1962년도에 1961년도에 칩 가격이 하나당 그 되게 승리했지만 120불 정도였습니다. 120불 그 당시 가격으로. 근데 아폴로 미션이 끝나는 69년에는 15불로 떨어집니다. 그 당시 수많은 예산 낭비를 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기초가 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국가 예산을 했지만 이 엄청난 탐사를 통해서 실리콘밸리 오늘날 주식상에 한국 분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이 하이텍들의 기술은 어디 나왔을까요? 이들이 미국의 강력한 기술주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아폴로 미션 때 나온 겁니다. 이 엄청난 지반만대 그 칙의 그 컴퓨터를 소형화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바로 이 가격 환산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오늘날의 기술주를 만드는 이 AI 시대를 여는 기초가 되죠. 만약 아폴로 미션이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중요한 건 1960년 다시 이당 사람들은 50년대, 60년대 어떤 결과가 날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국은 더 강력한 나라가 지금 되고 된 것이죠. 역시 1860년 아브라함 대통령이 몰랐겠죠. 어떻게 될지. 기찻길에 텔레그래프를 깔고 이것이 국가의 체제를 만들고 오늘날의 기술들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자, 그러면 아르테미스 탐사와 향후 인간 우주 탐사가 어떤 역할일까요? 우리는 마치 100년 뒤나 만약에 60년 뒤라고 할까요? 2080년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60년 뒤에 하면 우리는 예측 가능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큰 거에 씨가 된다는 것을 역사는 계속 알고 있고 미국은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이나 성공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탐사는 사실 이거는 이게 이제 구소련과의 대결 구도인데 구소련은 상당히 계속 실패를 했고요.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미국도 초기에는 여러 번 두 번 실패한 건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왜 이거의 레슨은 뭐냐면 1999년 겁니다. 요동 씨의 실패가 왜 있었냐면 그 당시 나사의 모토가 뭐냐면 더 싸고 더 빠르게 서두르고 예산 설득가 이럴 때 상당히 실패하는 것을 나선 적시를 했고 그 이후로는 좀 시간이 걸려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실패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 중 하나 뭐냐면 저는 UA를 집중했습니다. UA가 상당히 힘들지만
이들이 석유만 힘들다는 걸 알고, 석유가 문제인 걸 알고, 어, 다른 먹거리가 필요하고, 그 당시 몇십 년 전에, 20년 정도 될까요? 그들의 젊은이들을 대전으로 보낸다. 그리고 우주 연구를 배우게 하고, 카이스트에서 배우고, 지금 우주청을 만들고, 대한민국은 2045년도인가 쯤인데, 2022년도에 화성에 먼저 갑니다. 물론 자기 기술로 안 했죠. 하지만 이들에게 저희가 배워야 될 점 뭐냐 하면은, 기술을 채우고 자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더 빨리 가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지금 아리스메스 3여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UAE는 아리스메스 협약의 초창기 멤버가 됐습니다. 목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미국 기술과 일본 기술도 같지만 그들의 우주 분야에 지금 우주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판을 유지하나? 판을 유지하는데 입김이 센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이 조용한 나라 기술 배우고 축적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저는 유해를 통해서 대전에서 배워간 친구들이 우주의 그런 인류의 프레임을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빠른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그러면 외교부라든지 어떤 과기부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해서 국제협력에서 협약을 빨리 해나가고 만들고 주도적으로 물론 5까지 할 수도 8까지 할 수 있다고 막 그런 뻥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UAE는 그런 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포지션을 하는 것도 배울 만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자,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뿐이 안 나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에 갔고, 이거는 좀 빨리 움직여 하겠습니다. 사실 탐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퍼시먼스 오버 같은 게 보냈을 때 상당히 천여 개의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생태계를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크기 많은 걸 2020년에 보냈고, 현재까지 지금 저번 주까지입니다. 저번 주까지 참사인데, 저는 여기 창출 선정 과정에 참여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게 되면 강하류처럼 보이시죠? 그 생명 흔적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쪽으로 갔고, 이 샘플을 지금 걷고 있는데, 나사의 다음 탐사의 가장 큰 목표는 이 지금 걷어놓은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비행기가 인류 역사를 엄청나게 바꾼데, 라이트 형제가 바꾸고 나서 오늘날 경제권을 엄청나게 바꿔버렸죠. 어, 나사가 이제 그런 역할도 합니다. 화성에서 처음으로 기압이 1%안 돼서 나르기 힘든데 날랐고요. 그 나사는 되게 익살이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비행 이제 탐사를 계속 해나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자로는 지금 현재 인간 탐사에서 저희가 한 40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인간을 화성에도 어디다 착륙시키지? 그중 한 곳이 이제 제가 제안한 게어 크레이라는 곳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 나사는 창직 선정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긴 마션 작가죠. 앤디 유어하고 저거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거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앤디 유어가 강의를 하고, 마션 작가가, 그 다음 제가 7월에 강의했는데,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초등학생들만 올 줄 알았는데, 100여 분이 안 돼, 한 70%가 할머니, 할아버지셨습니다. 놀랐어요. 그 7월이라. 근데 그분들이 그 질의응답 때 물어본 문제가 뭐냐면, 건강 문제만 물어보시는 건강 문제만. 안전한 거야 하고. 그래서, 어,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관심이 있어서 이 아폴로 세대들이 아직도 이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대한민국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유권자들에게 좀 설득해서 아침마당을 출연을 요청했는데 제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아침마당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게 그 우주여행. 그래서 아직 한국 사회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거를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미국에서는 뭐냐면 어린 학생들이 이제 이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항공청이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돈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 우주선이나 달 탐사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탐사들은 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이름을 결정합니다. 참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퍼시பி안 로버라는 단어도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이름이 적거든요. 대한민국도 좀 어떤 달 탐사선을 보내던 어떤 탐사선 보낼 때 이름 짓는 거는 정부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금 내시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이건 고등학생이 이거 아까 나른 화성 탐사선 이름 지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나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그 2020, 이건 나사고 매년 나사 있게 열어서 이게 저 이제 나사 분과 저 이제 이렇게 나사이거든요. JP에서 이제 사람들 이제 화성 돌려고 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는 보이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 사진을 봤을 때 과거에는 다 비웃었습니다. 화성에다 사람을 보내고. 근데 미국의 상당히 무서운 것이 이것을 가능해서 내년 내후년에 달 탐사에 이 비행기를 쓰죠. 이 비행기를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합니다. 달 탐사 같은 걸 끼워서. 이게 미국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한 것 같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진 나스 한 6, 7년 전에 다 비웃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화성에서 100만 명을 보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하면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나사가 하는 건 지금 소형 인공성이 상당히 위험한데 이 소형 이게 지금 저희가 지구에 충돌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만 년마다 되게 엄청나게 저희가 맞았습니다. 그 근데 그래서 나사가 가장 하는 건 뭐냐면 지구 방위 위해서 2020년에 궤도 변경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이 상당히 많죠. 자원이 많은데 2023년도에 4년도에 갖고 왔습니다. 몇 년 동안 비행을 해서. 그래서 자원 탐사도 가능한 능력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는 나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데 가서 생명체가 있는가. 지금 목성인데 지금 가고 있거든요. 2024년도. 이것도 예산들이 보통 1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2024년에 출발해서 30년에 도착하는 이런 탐사들을 나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체 흔적을 찾기 위해서. 유로파는 목성의 달 중 하나인데 물이 많거든요. 지구보다. 그 다음에 목성의 타이탄이라는 곳도 가서 생명체 흔적을 찾기 위해서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나사는 어떤 거 하냐면은 외계행성 찾는 데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나사가 배운 것 중 하나 뭐냐면 지구가 그렇게 특별한 행성이 아니고 생명체가 거주하는 환경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외계 행성, 특히 생명 거주 가능한 행성체 탐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경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발표자가 상당히 우리가 인터넷 보면 많지만 2030년까지는 지금 대한민국 예산과 엇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10년 안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가 들어오게 되겠죠. 특히 하나 분야는 뭐냐면 지금 82억 정도 되는데 한 3명 중 1명이 이 경제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금 한 2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권에 끌려면 새로운 경제 용도가 되겠죠. 그래서 스타링크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스페이스에서 투자를 하게 되겠죠. 지금 보면 80억, 80몇에서 한 20억 정도가 빠져 있으니까요.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4차 산업 역시 바라는 것이 이런 연결만 통해서 가능하겠고, 저는 놀란 게 뭐냐, 이분들과 2022년도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도와드 국내에서 가는 이런 새로운 기업체들이 계속, 잘 되길 바라면서 계속 키웠는데, 바로 지금 나라 스페이스 이분이 지금 요번에 박재표 대표 이분이 지금 요번에 아리스메스 탐사의 아까 인공위성 보낸 회사고요. 이분들 겨우 몇 천억대에 닿을 때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린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하고도 일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주망원경 같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최수종 대표님도 여기 있고요. 이노스페이스. 그 많은 분들이 초기에는 몰랐는데 지금 몇 천억대로 지금 기업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빠르게 우주 경제권이 대한민국에서도 팽창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주는 상당히 지금 데이터 센서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분야를 결국 우주에 가기 위해서는 우주와 무슨 광업이나 여러 분야는 결국은 AI 중심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에서 머신 러닝, 그다음 딥 러닝, 그다음 AI 제너티브에서 가장 AI의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 분야는 역시 우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주의 필연성, 우리가 지금 하기 힘든 걸 해나가기 위해서는 AI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우주 분야가 발전할 것 같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1840년대 그 많은 사람 유럽인들이 캘리포니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상막하고 뭐 쓸데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못 봤던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포텐셜을 못 봤는데요.
그 당시 1980년, 1860년대 어떤 사람이 대영 제국과 캘리포니아 사막의 경제권을 비교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150년, 160년 지난 오늘날 캘리포니아 경제권, 3,900만 명의 캘리포니아 경제권은 6,800만 명의 대영 제국의 경제권을 앞섰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그 메마른 사막에 물만 대면 비옥한 토지가 되고 메마른 환경에 항공산업이나 의학산업에 팽창할 수 있고 어떤 헐리우드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팽창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자체를 1800년대 사람들은 몰랐겠죠. 어, 마치 지금도 우주 같은 경우는 저는 황막한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경과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 저는 단연컨대 향후 150년 이후에는 우주 경제권은 지구 경제권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미래 준비를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주 탐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